안녕하세요, 신석주입니다. 감기 몸살로 그동안에 여러분 시청 독자 여러분들을 너무 제가 못 배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감기도 낫고 약간 기미는 있기는 해요. 그러나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이번 편은 인물화 편이에요. 유화로 인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거예요. 보통 인물화 하면 저 너무 잘 그렸다, 나는 저거 자신 없어 라고 생각하는 화가들도 많아요. 풍경화나 정물을 오래 그린 화가들도 인물화에서는 좀 주춤거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널에서 만나는 독자 시청자들 여러분은 더 하겠죠. 왜냐면 나는 그림을 혼자 독학으로 하고 뭐 미술대학도 안 나왔는데 내가 정말 인물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잘 그릴까, 그래서 혼자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전 알 수 있어요.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포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인물화 편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좀 많이 좀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요. 왜냐하면 보통 이러잖아. 우리가 선배들, 선생님들이 야, 너 자신감 가져. 그 말만 하면 안 돼. 5만 원짜리로 하나 툭 주면서 너 이거 갖고 밥 먹고 해봐 그러면 힘이 불끈 나듯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인물화를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인물화 편을 2편으로 나누어서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인물화의 비밀, 그 다음 인물화를 채색하고 똑같이 그려나가는 유화 페인팅 방법, 그래서 완결편, 이렇게 해서 두 편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? 우리 70년대, 80년대, 90년대 초까지 지하철역 지하 상가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액자돼서 바깥에 쇼윈도우에 걸려있고 수강생 모집이라는 게 있었어요. 쉽게 얘기하면 초상화 그리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. 이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,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.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잘 그렸잖아요. 똑같이. 그런데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. 제가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21살 때 이런 화실을 다녀봤어요.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직접 1년간 여기서 학습을 하면서 체험했던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한 거예요. 이거를 슬라이드를 만들어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에다가 이 사진을 비추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나오면 여기에다가 캔버스를 놓고 모양을 눈, 코, 입, 머리 모양 모든 걸 이렇게 따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똑같지 않을 수가 없겠죠. 그것이 초상화를 그리는 방법이에요. 지금 현대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긴 해요. 또 한 가지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유화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유화를 그리는 분들은 이 영화 한 편을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. 네덜란드 화가 요한 베르메르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게 그 명화예요.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고 하죠.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예요. 이 영화 속에는 유화 물감을 만드는 방법도 나와요. 그리고 유화를 어떻게 부착시켜서
손쉽게 개어내는 방법까지도 영화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유아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가 제 생각이에요.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. 여기를 보면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. 여기에 화가가 이 모델을 잘 그리기 위해서, 똑같이 그리기 위해서 암상자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뒤에 가서 이 모델을 앞에 세워놓고 암상자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모델이 거꾸로 된 영상이 비춰지게 돼요. 그때 비로소 캔버스에다가 모델의 형태를 따내는 거예요. 하나씩 따서 캔버스를 똑바로 세우면 이제 정확한 그 형태가 잡혀지거든요. 그때 비로소 색을 칠해왔던 거예요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7, 80년대처럼 슬라이드를 어디서 구해서 슬라이드를 비춰서 똑같이 그리는 방법을 해야 되나요? 19세기 중역처럼 암상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요? 번거롭기도 하고 할 수도 없어요. 그렇다면 어머 어떻게 해요? 제가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아닌 현대에 똑같이 그릴 수 있는 대각선 비례라는 인물화 그리는 방법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인물화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제가 대각선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이 대각선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. 종이에다가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데 도움이 클 거예요. 자, 보통 요만한 사각형이 있다고 하면 이 사각형을 2배로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. 요것이 마치 2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. 원래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연결된 것이 2배예요. 즉, 이 배라는 거는 한 변의 제곱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2배, 여기 2배가 정확한 2배가 되는 거예요. 이거를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야외 수업을 할 때 소크라테스도 몰랐는데 흑인 농부 소년에게 이거를 배웠다고 해요. 그러면 오늘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에 사람이 있는 원고예요. 이거를 내가 이만한 캔버스에다가 그리고자 했을 때 요렇게 대각선을 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이 그림을 확대한 비율이에요. 2배가 됐든 1.4배가 됐든 1.7배가 됐든,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 그림을 확대한 비례라는 거예요. 어머, 그렇다면 선생님 캔버스는 여기까지잖아요. 이거 어떻게 해요? 그럴 땐 2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. 요렇게 확대를 했는데 캔버스가 이렇게 비면 요거는 배경으로 하면 돼요. 여기에 인물이 들어가고 그 위에 배경으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2번째, 캔버스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. 캔버스는 칼로 잘라낼 수가 없어요. 종이는 잘라내지만. 그렇다면 이 원고를 여기서 대각선을 재었을 때 요만큼을 원고를 잘라내면 되겠죠. 그래서 원고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확대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스케치를 할 때는 이렇게 캔버스에도 모눈을 나누고 이 원고에도 모눈을 나눌 거예요. 그러면 이 원고 모눈 쳐진 원고가 남은 게 있고 캔버스가
이렇게 모눈이 쳐 있으면 어머 얼굴 끝이 여기 두 번째 칸 여기에 만나는구나를 이렇게 그리면 요 끝은 이 팔 끝은 아 여기에 반에 걸렸네 여기에 반에 요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똑같이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 이제 이거를 시연하기 전에 모눈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모눈 나누기 할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. 이 원고가 종이잖아요. 만약에 굳이 자로 재서 27.4 나누기 2 계산기 두들지 말어. 우리는 예술가들이야. 그런 산술적인 거들. 그러니까 종이를 딱 반을 접으면 반이 나와요. 반이. 또 여기도 접으면 반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중앙을 먼저 잡고 거기서 등분을 해서 나누면 돼요. 캔버스도 마찬가지예요. 캔버스도 중앙을 먼저 잡아놓고 칸을 나누면 돼요. 그래서 오늘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나눠놨어요. 칸을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4칸 16칸 그 다음에 캔버스도 16칸으로 나눠놨거든요.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어머 이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? 아 끝에 두 번째 칸과 첫 번째 칸 위에 조금 걸려있다. 요것만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. 아 한 가지 더. 이 먼저 이제 붓으로 하면은 막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연필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쓰는 이 사비 연필로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사비 연필은 흑연이 짙어서 나중에 기름칠해서 그림을 그릴 때 검정색이 계속 올라와. 그럼 막 당황하게 돼. 그래서 일반 연필 우리가 노트에 쓰는 HB 연필이 좋아요. 자 이제 연필로 스케치할 때 그 전체적인 윤곽부터 대강 이쪽 모눈을 봐가면서 아 이렇게 턱은 어느 정도 있고 이렇게 대강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진하게 하면 이 그림 나중에 칠할 때 망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원고를 봐가면서 아 코는 요쯤에 있고 입은 이쯤에 있고 요렇게 대강 윤곽을 잡았어요. 여러분들은 연필을 내가 지금 흐리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.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비춰보세요. 카메라를 비춰보면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죠. 이렇게 연하게. 이걸 너무 진하게 거면 나중에 물감할 때 어려워요. 여기 눈은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두 번째 위에 있다. 정확히 나왔죠. 그 다음에 이쪽 눈은 여기 하나 둘 가운데 하나 둘 가운데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.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? 귀는 맨 끝에 하나 둘 십자 밑에 있고 그 옆에서 나와주죠. 이렇게 나와주고 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.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윤곽만 잡는 거예요. 자 이제 그러면 물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기로 할게요. 물감을 할 때는 짙은 색으로 하지 말고 인물이니까 살색에 가까운, 그러나 너무 밝으면 또 안 보이니까 요런 옐로우 오카 쪽으로 하는데,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스케치할 때는 기름을 쓰지 말고 테레핀을 쓴다. 왜냐하면 테레핀은 물감을 풀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채화처럼 쉽게 그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연필로 내가 잡았던 거를 다시 물감으로 구체적으로 옅은 물감으로, 그 다음에 눈은 아까 연필로 여기를 잡았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코는 이렇게 잡았고, 그 다음에 입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전체적인 머리카락은 여기서 흘러나올 수가 있고, 이렇게. 그 다음에 귀는 이렇게 흘러나오고. 그래서 점프할 때는 이렇게 또 선을 그어서 이
중심 이동을 잘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인물이기 때문에. 그리고 목은 여기서 떨어지고 옷은 이 인물은 얼굴에서만 조금 중요하지 나머지는 좀 스트레스를 갖지 않고 그냥 쑥쑥쑥쑥 그려 나가도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움이 돼요.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인물이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어두울 거다. 이런 식으로 조금 터치가 명암을 미리 깔아주는 거예요. 아이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눈도 대강 나중에는 정확히 해야 돼요. 그러나 지금은 대강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 또 떨어지고 원고를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진한 색으로 조금 한 번 더 들어갈게요.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울기를 쳐서 이 원고에서 이 기울기, 눈의 기울기 이런 게 항상 습관적으로 나오도록 돼야 돼요. 원래 정확하게 이제 모델을 놓고 그릴 때는 이 기울기하고 중앙의 코는 어디에 있고 이 눈의 기울기, 어깨선의 기울기, 여기서 머리카락의 기울기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거든요. 나중에 다음 기회에 제가 앞에 모델을 놓고 그림 그리는 것도 유튜브로 한번 촬영을 해서 한번 보이고 싶어요. 요거는 가장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대각선 확대 비율로 그림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실물을 놓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즐겁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. 눈도 조그맣게 더 하고. 이런 식으로 선을 눈이 이렇게 있으면 코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입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이 여기가 잘못됐다는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. 우리는 눈도 좀 떠지고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요 색깔 하나로도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. 옷도 대강 옷 그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중에 완성 단계에서 조금씩 다듬어 가면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 여자 아이가 갖고 있는 전체 이미지가 잘 나온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 모눈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할게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맨 끝에 하나 두 번째 칸 한 칸 위에 걸려 있다. 너무 쉽잖아. 딱. 그 다음 코 하나 둘에 코 끝이 이 두 연필선 바깥에 있다.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 아직 지금 이빨은 그리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스케치는 다 끝난 거예요.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를 채색, 색을 입히는 과정을 제가 면밀하게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떠세요? 스케치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러면 여기다 놓고 다음 시간에 제가 색깔을 넣어서 예쁜 여자아이, 정말 그림이지만 만져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여자아이를 그려보기로 할게요. 오늘은 여기서 안녕.